주요 공시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포스코케미칼의 지난해 매출이 3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6.3% 증가한 1,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증권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5,7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하이로코리아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15% 늘어난 40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SGC에너지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2,1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5% 증가했습니다. 네, 주요 공시 내용 오늘도 타큐온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기업부터 살펴볼까요? 예, 포스코케미칼이 이제 작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포스코그룹의 대표적인 2차 전지 소재주입니다. 그 포스코케미칼은 이제 2차 전지 소재주로 이제 변신하기 전에는 포스코라는 철강 회사의 여러 가지 이제 화학 물질을 제조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거기서 케미칼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제 안 좋았던 점은 무엇이냐면은 작년 이제 여름에 혹시 기억나시겠지만 흰담노라는 이제 엄청난 태풍이 이제 포항 지역에 불어닥치면서 포스코가 이제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도 이제 올해 실적이 좀 안 좋았죠. 물론 이제 포스코는 포스코홀딩스로 이제 개편되긴 했지만은 포스코가 이제 그렇게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의 기존 사업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케미칼 분야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안 좋았긴 한데요. 대신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주재하고 있는 양극재와 음극재,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서는 아주 엄청난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 특별히 양극재는 뭐 LG 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I 등으로 이제 소재를 갖다 납품했기 때문에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GM이나 다른 기업에다 계속 납품을 한다면은 연달아서 포스코케미칼 역시 이제 소재 분야에서는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포스코케미칼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도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음극재 생산을 올해 말에는 한 1.8만 톤, 그러니까 18,000톤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2030년에는 그것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양극재, 음극재라는 두 가지 시장을 갖다가 모두 생산하면서 이 분야에 있어서 2차 전지라고 말하면 결국 전기차가 세계적인 이제 지금 미국 시장만 기준으로 하면 10% 한 13% 정도 침투율이라고 합니다. 침투율이라는 건 이제 전체 완성차에서 얼마만큼 팔리냐가 한 13% 정도로 잡고 있는데 결국 이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이 50% 될 때까지는 포스코케미칼부터 2차 전지는 계속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포스코케미칼은 안 좋았던 부분에 이제 포스코의 침수분은 이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안 좋았던 부분이 역시 이제 포스코케미칼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이제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원래 그다음에 시장이 주목했던 양극재, 음극재는 올해 계속 탄탄대로 걸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포스코케미칼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해소를 해주셨고요. 삼성증권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네요. 예, 그 모든 증권사 실적이 안 좋았듯이 네. 삼성증권도 실적이 한 반토막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증권 시장의 좀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은 브로커리 서비스라 해서 이제 주식 시장이 침체하면은 브로커리 서비스가 자동적으로 감소한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왜 자동적으로 감소하느냐를 따져보면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사실 대부분 증권사는 주식 거래할 때 생긴 수수료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왜 주식 거래가 이 증권사랑 연결이 되냐 보면은 주식 거래를 통해서 생긴 수수료는 수입은 거의 없는데 수수료 말고 예를 들면 우리가 월요일날 주식을 매도를 하면은 실제로 현금으로 들어온 건 수요일입니다. 이 3일이라는 간극을 갖고 이제 신용대출 다른 식으로 해서 이제 매출을 올린 것이 많습니다. 이건 해결해야 될 점인데요. 사실 주식시장이나 증권시장 관계자들은 이 점을 해결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내가 A라는 증권사에서 주식을 매도했는데 매도한 금액이 나한테 돌아올 거란 보장이 없지 않느냐라는 거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은 이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어쨌건 삼성증권이나 우리 국내 증권사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거기에 이제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전체적으로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무엇이냐면은 수요일 날 그 블랙락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 기관인 블랙락이 삼성증권에 이제 대주주로 등재가 됐습니다. 5% 넘는 주식을 갖다 사들였는데요. 그 우리나라는 5% 넘으면 대주주 간주가 되고 공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블랙락이 이제 1월 달에는 우리금융지주에도 대주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또 그 블랙락만큼 아니지만 엄청난 또 자산운용 기관인 캐피탈그룹이 하나금융지주에 또 대주주로 등재가 됐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외국 큰 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까지는 코스피가 안 좋기 때문에 삼성증권이나 유수의 증권사들이 모두 실적이 안 좋긴 했지만은 그러나 3년
최소 3년 또 뭐 최소 6개월, 1년을 바라보는 큰 손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다른 식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우리도 동시에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다른 식으로 바라보고 있나라고 이제 배경을 짚어보면은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이제 그 외환 거래도 새벽 2시까지 하기로 했고, 왜 새벽 2시까지 한 이유는 런던 증시를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새벽 2시까지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도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MSCI 선진국 지수에 등재가 된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큰 자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코스피가 다시 상승할 것이고, 그러면 증권사들의 영업이익과 매출도 올라갈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동맥락부터는 그 우리금융 지주에다가 그 캐피탈 그룹이 집어넣지 않아 큰 돈을 집어넣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부산에 이제 디지털 거래 자선소를 이제 준비 중인데, 그것은 이제 기존에 있던 우리가 이제 그 비트코인이라 대변되는 가상화폐를 갖다가 사실은 이제 기존에도 거래를 하고 있지만 이 기존에 거래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를 갖다가 양성화시키는, 그러니까 이 거래를 양성화시키면 부작용이 해소될 거라는 취지에서 부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 역시 이제 삼성증권과 미래에셋 등 주요 증권사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증권사들에게 또 다른 큰 매출 캐시카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고 이제 블랙락이나 캐피탈 그룹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뛰어들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네, 이렇게 블랙락의 삼성증권 또 최대주주 등재 소식까지, 대주주 등재 소식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